자, 지난주인가? 저희 클린스만 감독 찍은 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분노겠죠? 먹튀 논란의 핵심이 있으니까 분노겠지. 근데 이제 웃긴 건, 뭐, 그 사람은 그냥 그때 녹화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제 엮여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다 차단하고 뭐 다 끊었다면서요, 우리나라 거.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은. 무디고, 그냥 뭐, 무난하고 순둥순둥하고 이런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발탁한 우리 축구협회 회장님 얘기를 오늘 좀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몽규 회장님. 원래는 이제 몽자 돌림이니까 정주영 회장의 아들뻘인 항렬이죠. 옛날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우리가 돌림자? 그걸 이제 항렬이라고 하는데, 항렬자를 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항렬도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파의 멧돼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파라는 게 뭐냐면 높은 벼슬 또는 나라를 위한 공적을 세워서 시호나 호를 받으면 그 파를 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임금의 아들들 대군들은 다 분파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갈라져 나온 중시조로부터 해서 내가 멧돼손이냐를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렬자라는 건 뭐냐면 그 중시조로부터 나에게 그 기운이 연결되기를 원해서 음양오행적으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한자를 그렇게 배열해 놨어요. 중간으로도 배열하고 뒤로도 배열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기운이 나에게 잘 생해서 전해지도록, 그래서 내가 항렬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얘가 몇 대 손이냐 이런 거 막 따져야 되니까 항렬자를 봐야지 따지죠. 어떻게 알아 내가. 뭐 우리처럼 뭐 몇 년생이세요? 몇 학번이세요? 이렇게 깔 수는 없으니까. 그 뭐 여기 부산에 살던 예를 들어서 뭐 전주희 씨하고 저기 전라도에 살던 전주희 씨가 만났는데 얘가 내 위인지 아래인지 뭐 나이만 보고는 판단이 안 돼요. 그때는 너무 이제 짧게 살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름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아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 내가 네 할아버지 뻘이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뭐 그렇게 따지는데, 일단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아들뻘인 몽자 돌림 쓰신 분인데, 문제는 이제 이분의 아버지가 아마 정세영 회장인가 KCC 거기 아마 회장님이실 건데, 이분이 원래 창업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형한테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렬로 따지면 아들뻘이라 2세인데 실질적으로 물려받은 느낌으로 보면 3세인 거예요. 3세. 큰아버지, 아버지, 자기. 이러니까. 이게 이제 재벌의 항상 문제입니다. 재벌의 문제. 부자가 3대가 못 간다는 게 설이 있어요. 부자 3대가 어렵다. 왜? 제일 처음에 창업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잖아요. 그지잖아요. 그지. 막 노력하고, 막 고생하고, 막 온갖 막 우여곡절 다 겪어서 창업을 했어. 그 사람은 일반적인 우리 뭐 기업에 활동을 할 때 그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자동차 판다고 했을 때도 어떤 자동차를 팔아야 이 수많은 고객들이 잘 살까, 어떤 걸 좋아할까 이런 걸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내려가서 2대 때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배워요. 그래 아버지가 오래 살잖아요. 옛날처럼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80까지 살면 아들은 60까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옆에서 기동량이 됐든 직접 보게 됐든. 그래서 이런 걸로 장사를 해야, 상이라고 하는 그 장사라는 게 원래는 고객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 팔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사면 땡이에요. 옛날에 애플이 아이폰 만들기 전에 엄청나게 좋은 노트북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세계를 휩쓸겠다고 했다가 폭망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팔아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근데 이제 3대가 딱 되고 나면 3대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었어요. 대다수가. 우리 집 원래 잘 살았어. 그래서 교육도 유학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모임하고 뭐 네트워크 만들고 좋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저 밑에 이제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기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볼 일이 없어요. 아니면 뭐 체험 이래가지고 눈물 젖은 빵 먹어보기 체험 이런 건 할 수 있겠으나 그게 왜 그럼 그거 먹는다고 뭐 그게 눈물 젖은 빵을 알 수가 있나요? 모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도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고 다들 문제가 뭐냐면 뭘 팔아야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써 있어요. 주변에서 나랑 똑같이 막 럭셔리하게 재벌집 애들하고 뭐 투자해볼까 뭐 해서 하면 다 폭망해요. 왜? 땅을 보면 막 큰 땅, 막 좋은 땅 이런 것만 사거든. 개발 안 되면 폭망. 입지나 이런 거 보고 막 어디 저기 구석탱이 조만한 거라도 잘 사면 대박 터지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주식 투자할 때 어디 뭐 저런 벤처 이런 거 투자하겠어요? 그냥 야 우리끼리 서로 도와주자 뭐 백기사 하자 이러면서 막 그런 거 거래하고 하겠지. 그러면 돈을 못 법니다. 근데 이제 웃긴 건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요새 왜 잘 나가요? 이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정몽구 회장님의 관상이 넙대대한데 이분 요새 아직도 저기 소천하시진 않고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이분의 관상은 턱이 정말 좋은 관상입니다. 이분 턱이 우리나라 모든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턱 중에 제일 1등 턱이에요. 턱은 부하복, 자식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자식복 하나 제대로 타고난 겁니다. 재벌 3세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나서거나 뭔가 이렇게 두드러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실을 차리고 뭔가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뭐 그 외국 사람 막 거기 사장으로 앉히잖아요. 그 사람이 뭘 얼마나 잘하는지 본인이 검증하고 앉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 아들이 태어난 게 정몽구 회장의 복인 거죠. 그거는 재벌 3세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당연히 재벌 3세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걸 극복할 만한 역량을 가진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이건 뭐 그 사람 운이지. 근데 이제 그 외에 재벌 3세들 보면 이제 뭐 효성, SK, 삼성, LG 다 난리예요. 난리 브루스. 왜? 모르니까. 어떤 테레비를 팔아야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뭐 1000인치짜리 팔면 뭐 사람들이 사겠어요. 그거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근데 야 우리는 혁신을 만들었어. 1000인치짜리 테레비가 어딨냐? 다 뻘짓거리예요. 하여튼 재벌 얘기하다가 뭐 옆으로 많이 샜는데 우리 그래서 정몽규 회장님도 뭐 일단 신축년, 신축월, 임자일, 뭐 계묘시에 태어나신 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따져보기는 저도 합니다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일단 관심 대상이니까 막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이게 맞겠구나 싶으면 이걸 보는데 이분은 임자일주로 어마무시한 물이에요. 바닷물. 그래서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기자회견 해도 그 속에서 분노가 끓고 있는지 이 사람이 욕을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전부 차가워요. 모든 기운이. 감정 기복 자체가 없는 사람. 거기 합충 변화에 충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밑에서 조용하게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임자일주잖아요. 큰 바다잖아요. 바다는 뭘 생각하겠어요? 아무리 이런 고난과 뭔가 와도 내가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니들이 백날 짓거려 봐라. 나는 모르겠다. 난 내 고집대로 간다. 바닷물이 파도 치는 방향을 바꾸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앞에서 깜짝거리면 빠져 죽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이분은 하필 또 올해 대운이 바뀌었어요. 가부대운에. 거기에 올해 갑진년. 갑질하는 그 기운이 막 무시무시 솟아오르는 이 해에 지금 이 무지랭이들이 나한테 지금 반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주 딱 보고 나니까 본인이 물러야 할 생각은 1도 없구나. 그리고 왜 클린스만이 좋았겠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원래는 토국수하기 때문에 토가 자기를 극하는 사람이지만 클린스만 아저씨는 토가 많아도 이런 수를 이길 수 있는 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은 금이거든요. 금생수하기 때문에
이분은 독일 사람 되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뭔가 정확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 그래서 참 많은 축구 팬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시간까지 내가지고 없는 시간 내서 축구협회 앞에서 프랜카드 시위도 하시고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승리를 위해서 뭐 붉은 악마도 그렇고 노심초사하고 고민하시고 하는데요. 네, 이분 안 물러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생업에 더 열중하시고요. 그런 거 너무 연연하시면서 자기 노력 거기다 쓰시기보다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축구에 연연하느냐. 중국은 축구 좋아를 해요. 왜? 걔네는 도박할 수 있는 거는 다 좋아합니다. 걔네는 축구 스포츠 토토 장난 아니에요. 예, 그뭐 옛날에 그 프로게이머 그것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걔네 말도 안 되는 그 허접 쓰레기 같은 실력 가지고 막 몸값이 천정부지예요. 근데 국제대회 나오면 개박살 나잖아요. 연습을 안 하니까 뭐 관심도 없고. 일본도 화해 나라잖아요. 그래서 나름 전문가가 한두 명씩 나오긴 하는데 뭔가 조직 전술 이런 게 좀 약해요. 그냥 놓고 보면. 근데 왜 우리나라는 유독 막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을목의 나라예요. 을목의 나라. 을목의 대표적인 게 풀이라고 했잖아요. 잔디밭. 그 잔디밭을 보면 막 즐거워. 흥분돼. 그리고 막 발로 하잖아요. 을목은 발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다 막 신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야구보다 더 좋아하잖아. 축구를. 이상하네. 뭐 보통 야구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뭐 하여튼. 근데 그걸 그래서 자꾸 이제 빙의하는 겁니다. 나라의 뭔가의 힘 또는 자기 자신의 그 역량을 거기다 빙의해가지고 막 국가대표 막 경기만 있으면 막 한일전 그런 막 무슨 전쟁하는 것 같아. 아니 그럼 진짜 일본 한번 쳐들어가 보든지 그런 것도 못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여튼 그 대리적인 뭔가 이렇게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건 그거고요. 그건 좀 즐기면서 보시고. 그리고 왜 축구 볼 때 저는 그 꼭 닭 시켜 먹고 치킨에 맥주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게 뭐 당연히 맥주는 시원하니까 먹고 뭐 치킨이 뭐 맛있다고 하니까 먹는 건 좋은데 그게 무슨 공식도 아니고 뭐 정해놨어요? 파전에 막걸리 먹으면서 축구 보면 안 된다는 걸 누가 정해놨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축구 경기 있는 날은 무슨 치킨집이 그냥 뭐 주문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뭐 하여튼 그런 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엔 국가대표 경기 볼 때는 서울에서 서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막걸리 파전 먹고 동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치킨에 맥주 먹으면 되잖아요. 왜 그걸 모든 사람이 그걸 먹어야 돼?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을목들의 집단성이 좀 있어요. 남들 하면 왠지 나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성지가 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외국에서는 인스타그램을 그런 누구 따라가서 찍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서 그 개성적인 거를 더 좋아하는 다수를 모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추종자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은데 우리나라는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여튼 정몽규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재벌 얘기에 뭐 이렇게 3,000% 많이 빠졌는데 이걸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 컨텐츠 이제 찍을 거, 과연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은 누가 될 것인가. 원래 이런 거 자꾸 뭐 맞추라고 하는데 뭐 누군 틀리면 뭐 땡 뭐 이런 거 많이 뭐 쓰시고 하는데 제가 사주로만 보는 사람이지 뭐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원래는 이제 그 가까운 사람들의 뭐 사주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뭐 보기도 하고 점도 치고 막 이래야지 정확도가 올라가요. 근데 재미로 하자고 하는 거를 죽자살짝 달려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독을 하시고 하시든가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